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갈등을 빚는 것으로 그렇게 보도되고 있고 우리가 보기에도 그래 보입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신뢰가 워낙 돈독하기 때문에 갈등이 있어도 그 갈등은 짧은 순간의 갈등 아니면 한 가지 주제, 몇 가지 주제에 의한 갈등이지 그것이 골 깊은 갈등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간의 갈등이 봉합되고 다시 러브라인이 형성된 것 아니냐 하는 그럴 만한 일이, 중요한 일이 또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24일 일요일입니다. KBS에서 매주 일요일 정책 진단이라는 것을 일요 진단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부의 믿을 만한 또 실력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출연해서 정부 정책을 소개하는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토론의 시간도 갖긴 하지만요. 근데 이번 주에는 24일에는 성태윤 대통령 정책실장이 출연했습니다. 정책실장이라 그러면 대한민국의 정책을 총괄하는 그러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실장이 일요진단에 출연했습니다. 이때 출연해서 이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죠. 이때 출연해서 의대 정원 2,000명을 증원하는 것은 변함없다. 증원하는 정책에는 변동이 없다. 하지만 5년 정도 지난 후에는 증원 문제에 대해서 다소 개수를 조정할 수 있다. 지금 당장 변경시킬 계획은 없다. 그리고 각 대학에 이미 의대 정원을 배분했기 때문에 이걸 변경시킬 수는 없다라고 딱 잘라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미복귀 전공의는 아마 레지던트라고 그러죠. 전공을 하기 위해서는 6년 대학을 수료하고 각 병원에 가서 전공의 수련 과정을 마쳐야 정상적인 의사 자격증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공의 면허를 정지시킬 수도 있고 이 정지는 행정처분이죠. 그래서 미복귀 시 전공의 면허를 정지시키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런 행정처분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26일 오늘부터입니다. 26일부터 제가 녹화하는 시간 기준입니다. 첫 면허 정지 처분을 할 것이다. 26일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는 정부 방침을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한동훈 위원장이 10시 이 정책실장이 KBS에 출연하는 것은 8시, 9시 그 사이입니다. 그런데 10시에 한동훈 위원장이 당선자 대회 회의를 하면서 전국 의과학대학 교수협의회와 면담을 하기로 되어 있다. 4시에 면담을 하기로 되어 있다. 즉 전의교협회랑 면담을 하기로 되어 있다. 이 한동훈 장관이 이 전의교협 담당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한동훈 위원장은 정부 개혁 방침의 동조자였습니다. 즉 정부 이 의사 증원 문제, 즉 의대 증원 문제에 찬성하는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양쪽에서 기차가 마주보고 충돌 직전에 있는 딱 이 시점에서 한동훈 장관이 이 의교협 대표들과 면담을 갖기로 한 것입니다. 이 면담에서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받으면 제자들이 피해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사협회에서는, 의대 교수협회에서는 본인들도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가다가는 다 죽는다. 그래서 아마 의대 교수협회에서도 제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직서를 내기 직전에 면담을 요청한 것 같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의교협에서 한동훈 위원장에게 먼저 면담을 요청했다고 그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의료 공백 사태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고 제자들도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이런 것만은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한동훈 위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한 것 같습니다. 즉 이것은 무슨 얘기냐? 중재자를 역할을 좀 해달라. 중재자로 나서달라는 그런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정부는 변한 것이 없다고 정책실장이 아침 9시에 나와서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했고 한동훈 장관은 10시에 의교협 간부들이 만남을 요청했다고 얘기를 하고 4시에 그 만남이 요청이 된 것입니다. 즉 의사협회가 파국만은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만남이 요청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분으로 내세운 것이 뭐냐면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너무 말이 거칠다는 것은 즉 의사 면허 정지를 원칙대로 밀고 나가겠다. 원칙대로 진행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강하게 하니까 너무 말이 세고 거칠다. 이제 이것을 명분으로 내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의교협에서는 제2차관보를 좀 경질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한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 정부 요구에 끌려가기 있는 것보다는 자기도 한 가지 요구 조건을 내세워서 그것을 관철시켜야 간부들도 체면을 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의대 정원 2,000명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보건복지부 차관의 발언 문제로 들고 나온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만남의 과정이 순조로웠던 것만은 아니고 의교협 간부들이 정부는 변하지 않을 그런 정부다. 그러니까 만나보나 마나니까 만나지 않겠다라고 또 한 발을 빼기도 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나를 믿어달라 하고 만남이 비공개로 이루어졌고 만남을 마치고 나서 한동훈 장관은 바로 대통령실 누군지는 모르지만 바로 연락을 했고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너무 강하게 스케줄대로 밀어붙이지 말고 여러 가지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봐라. 즉 대통령실의 기조가 변화가 된 거죠. 좀 입장이 살짝 선회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한 총리에게 당분간 좀 융통성을 가지고 이 의대 정원 문제를 좀 지켜봐라. 여기에 또 이관섭 대통령 실장도 이 필요성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고 그 대통령이 직접 총리에게 지시를 내리면서 파국은 막은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이 좀 지나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한동훈 장관이 중간에 서서 대통령실도 강성 위주로 나가던 것을 굴절시키기 우회하기에는 힘들었을 것이고 의사협회도 이것이 강공으로만 절대 우리는 물러설 수 없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누군가의 중재자가 필요했었는데 한동훈 장관이 이 중재자로 나섬으로써 대통령도 물론 많은 국민들이 의대 정원에 지지를 보내고 있지만 이것이 너무 오래 진행되면서 국민들이 피로감이 오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율도 떨어지고 대통령의 또 신뢰도도 자꾸 떨어지고 하니까 대통령도 한 발 물러서야 되는데 언제 물러설까? 그 시기가 맞득지 않았었는데 한동훈 장관이 중간에 서서 완충제로서 심판으로서 해결자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낸 거 아닌가? 즉 이렇게 이런 역할을 한동훈 장관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의 신뢰가 기반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해결책이 빛을 보게 된 거 아닌가. 물론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만큼 신뢰가 중요하다. 그래서 두 사람 다시 러브라인이 형성된 거 아니냐 하는 그러한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해결 잘 되겠죠?